다시 금은방에 팔 때 이거 10돈짜리입니다 라고 팔면 10돈에 대한 금값을 받게 되겠죠. 하지만 여기에 연결고리는 따로 계산해 달라 라는 말을 하면 순금 10돈 플러스 부속품을 계산해가지고 지불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 작게는 2만원에서 크게는 30여만원까지 더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요즘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. 정확히 1년 전인 2024년 2월 15일 한국거래소의 금 1g당 가격은 85,480원이었습니다. 한돈으로 생각하면 85,480 곱하기 3.7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31만 6,276원이 되는데요. 하지만 오늘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한돈의 거래 가격은 51만 600원입니다. 수익률로 치자면 1년 새 60% 이상의 수익을 보신 셈이죠.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가 맞물려서 금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금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앉아서 돈을 번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금을 팔려고 하시는 분이나 반대로 더 오르기 전에 금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. 이렇게 금을 사거나 팔 때 몇 가지만 챙기면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그럼 지금부터 금을 사거나 팔 때 필요한 꿀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골드바에도 종류가 있습니다. 바로 주물형 골드바와 압축형 골드바입니다. 압축형 골드바의 경우에 실제로 상품을 찾을 때는 프레스 골드바라고 부르게 됩니다. 이 2가지 골드바는 만드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순금 함량에서 차이가 미세하게 나게 되는데요. 주물형은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식힌 것으로 순도 99.9%의 함량을 가지게 됩니다. 이 정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죠? 근데 주물형은 주물 과정에서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순도가 약간 떨어집니다. 그래서 99.9%가 되는 것인데요. 100%가 아니니까 순금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압축형은 프레스기로 누르기 때문에 99.99%까지 순도가 상승하게 됩니다. 그리고 겉면에 귀여운 그림까지 새겨지게 되죠. 그런데 이 압축 과정 때문에 공인비가 발생하고 그것에 따라서 4에서 5만원 정도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든다고 합니다. 그러니 살 때는 주물형 골드바를 사는 게 현명하겠죠. 여기서 키포인트는 내가 팔 때는 주물형이든 압축형이든 똑같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다만 장기로 보유할 시에는 변형이 적은 압축형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주물형은 압축형에 비해 깨지기 쉽고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것을 생각하신다면 압축형을 사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은 골드바보다는 반지나 목걸이, 귀걸이 같은 금 제품일 것입니다. 이런 금 제품을 살 때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. 우선 금 제품을 우리가 사러 갈 때 금은방이 다수 모인 금은방 밀집 지역을 찾기 마련인데요. 그곳에서 금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다 보면 유사한 디자인임에도 약간 싼 제품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. 막상 사려고 하면 최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는데요. 그것은 공인비가 나중에 붙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품을 살 때는 공인비까지 모두 합한 가격을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, 이것이 첫 번째 꿀팁입니다. 그러면 비로소 정확한 가격을 비교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, 금은방에서 사장님에게 골드바와 제품 중에 무엇이 보유하기 좋겠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이 제품을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것 또한 공인비를 마진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,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 금테크를 하신다면 골드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금 제품을 팔 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바로 금 제품의 부속품이죠. 우리가 살 때 순금 귀걸이, 순금 목걸이, 순금 팔찌 이런 식으로 사게 되잖아요. 근데 사실 제품 전체가 순금이 아닙니다. 순금의 무게는 그대로 있지만 순금 자체가 너무 무르기 때문에 연결고리까지 순금으로 할 경우에 몸에 패용하기가 어렵습니다. 금방 끊어지고 금방 상하겠죠. 그래서 그런 연결 부속품들은 14K나 18K 금을 쓰게 됩니다.
그래서 금 제품을 팔 때는 부속품과 순금을 따로 계산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10돈짜리 목걸이를 샀어요. 그렇다면 다시 금은방에 팔 때 이거 10돈짜리입니다 라고 팔면 10돈에 대한 금값을 받게 되겠죠. 하지만 여기에 연결고리는 따로 계산해 달라라는 말을 하면 순금 10돈 플러스 부속품을 계산해 가지고 지불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 작게는 2만원에서 크게는 30여만원까지 더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꼭 부속품 가격을 따로 계산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리고 제품에는 장식품도 있는데요. 그것도 따로 계산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금 제품 팔 때 유의할 점 두 번째는 순금이 아니라 14K, 18K 금 제품을 팔 때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.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. 우리는 금거래가 잦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그냥 가실 때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. 금은방에서는 여러 개의 제품을 가지고 왔을 때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무게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 애초에 가져가실 때 14K와 18K를 따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금제품 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금제품에는 큐빅이 있잖아요. 일부 금은방에서는 이런 큐빅 무게를 뺀다라고 하면서 전체 무게에서 나온 가격 중에 10%를 그냥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 큐빅을 빼고 무게를 측정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품을 파시라는 거예요. 금을 사거나 팔 때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현재는 향후에도 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팔 때는 무조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를 제시하는지 비교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분께 팔면 되겠죠. 물론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뭔가 금 제품을 사거나 골드바의 경우는 뭐 금거래소에서 하니까 정가가 있다고 치지만 금 제품을 살 때 들어간 첫 가게에서 거래하는 것만큼 잘못된 일이 없는 거죠. 여러 곳을 돌아보시고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사장님과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금을 사고 팔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희 K토탈 채널에서는 삶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는 꿀팁 놓치지 마세요.